자, 마지막인데요. 세 번째도 이제 그건 제 의견이지만 중동 분쟁에 과연 그럼 해결점이 있냐는 거죠. 우리의 의문은 사실 그거예요. 여러분들이 서면적으로 질문을 한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 질문이 참 많았어요.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. 첫 번째 해결점 중에 하나. 협상이 필요해요. 협상이 해결점이라는 거예요. 자,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엄마가 빵을 자르는데 두 형제 중에서 형이 자꾸 자기가 자르겠다 그러는 거야, 그 빵을. 그러니까 엄마가 형의 속셈을 알잖아. 아들의 속셈을. 뭐예요? 자기가 잘라가지고 큰 쪽을 먹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야. 네가 잘라라 그래. 그렇게 인정을 해. 근데 선택은 동생이 하게 하라. 어떻게 돼요, 그러면? 형이 그러면 어떻게 자르겠어요? 최대한 반으로 자르겠지. 왜냐하면 동생도 큰 쪽을 고르지 작은 쪽을 고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이게 바로 협상이라는 거예요. 두 번째.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만족해야 돼. 협상은. 이런 분쟁의 해결점이 협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. 이런 그림이 있어요. 저렇게 경운기가 지금 지나가는데 논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호수가 지금 겉에 있어. 저 경운기가 지나가면서 저 물호수들을 다 파헤쳐버리고 논밭에 물을 줄 수가 없어. 그러니 서로 싸우는 거야. 못 지나간다. 나는 지나가야 된다. 못 지나간다. 지나가야 된다. 방법은 뭐예요? 땅을 파서 호수를 저기만 도로에만 밑으로 가서 다른 쪽으로만 통과시키면 경운기도 갈 수 있고 호수도 트어지지 않고 물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농기계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고 호수는 밟힌다고 서로 안간힘을 쓰면서 겨루지만 사실은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. 모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세 번째는 요구와 욕구를 구분해서 양쪽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창의적인 대안을 찾으라. 이 중동 분쟁에 지금 어떻게 이거를 연결시키고 적용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. 이후에도. 어떤 사람이 콜라를 사러 왔어요.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뭔가를 마시려고 하는데 본인이 콜라를 달라고 한 거야. 점원한테. 그랬더니 보니까 콜라가 다 떨어졌어. 그래가지고 아예 없습니다. 그러면 거기서 대화는 끝나요. 없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겠지. 그러나 이 점원이 똑똑해서 이 사람이 목이 마른 거를 파악해서 콜라는 없지만 사이다는 있어요.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콜라 대신에 자기를 대처해 줄 만한 목을 축일 수 있는 사이다가 있다고 하니 그럼 사이다로 주세요. 그러면 성사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협상이라는 거예요. 점원이 똑똑한 거죠. 안 팔아버리면 그만이지. 그냥 단호하게 그 사람의 질문에 콜라 없어요. 그게 아니에요. 콜라는 없지만 사이다는 있어요. 이 사람은 사이다든 콜라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.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? 유명한 미국의 6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파이먼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 파이먼 교수는 귀차니즘의 최고봉이었어. 귀찮아가지고 스웨덴에서 당신이 물리학상 노벨 수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했더니 나 귀찮아서 안 가요 그래. 그게 이유야. 귀찮아.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도 난리가 난 거야. 이 사람을 설득해서 좀 데려가야 되는데 보내야 되는데 했는데 그 아내가 그걸 해결했어요. 여보, 당신 만약에 당신이 노벨상을 지금 거부하면 최초로 노벨상을 거부하는 작가가 학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신기해서 수많은 기자들과 언론들이 당신을 찾아와서 얼마나 귀찮게 할 건가를 기억하라고. 생각해보니까 가서 받는 게 나아.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보단 이게 더 귀찮은 거야. 기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못 살게 굴 걸 생각하니 아내의 말이 맞아. 그래서 스웨덴 가서 받았다는 얘기예요. 뭔가를 좀 감을 잡으시죠?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. 이거는 제 얘기인데 아내가 사실은 가고 싶은 게 양평이야. 양평에 카페가 좋은 데가 있어요. 근데 이 아내가 그래. 나 안 가. 나도 귀차니즘이거든 조금. 여보 나 안 가. 피곤해 막 이러니까 아내가 전혀 할 수도 없는 여보 부산 갈래? 양평 갈래? 나한테 그런 그 딜을 하는 거야. 부산 갈래? 양평 갈래? 그럼 당연히 양평 가야지.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. 응? 바로 이거예요. 우리 아내가 내 글을 읽었나 봐. 그래가지고 양평 카페를 불가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수많은 그 지난 해들.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. 국익이 우선이다. 이런 분쟁 속에서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나 다른 쪽이나 상생과 이제는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. 이제 누구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
어차피 그 땅이 그 사람들이 살면은 그걸 인정해야지 반드시 그거를 따내야 되고 내가 점령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를 지금 2024년도에 살아가고 있다. 이걸 다 서로 간에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. 세 번째는 이제는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중요해요. 내 나라, 내 국가, 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도 250만의 지금 이 이주민이 우리 땅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단일 국가 이게 아니에요. 이제는 다 포용하고 같은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이것이 제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 모든 분쟁에 있어서 협상과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다.